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 이번에는 이 인포바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포바인 같은 경우 네이버 이번에 역대 매출을 내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서 인포바인의 주가의 흐름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이 매출 비중이 거의 모바일 서비스가 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이 3사와 제휴를 맺었는데 뭐 SKT, 그리고 KT, LG U+, 이렇게 이동통신 3사와 계약 제휴를 맺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뭐 장기적인 성장세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꾸준히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 공동 인증서가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쵸? 뭐 USB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막 로그인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고 최근에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렇게 전자서명 이런 형식으로 이런 인증서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모바일 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 인증서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간편 인증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런 매출을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게임 사업도 했습니다. 이 제4구역이라는 게임에서 했는데 이 게임 사업도 굉장히 좀 요즘 뭐 사람들의 수요도 많고 팬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뭐 게임 부분에서 조그만의 이런 성장세 어느나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과거에 NH농협은행과 함께 이 안치미치 서비스 공동 개발을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포바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 뭐 SKT, 뭐 KT, LGU 플러스 이동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런 증권사와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포바인의 이 매출 비중을 한번 봐보자 하면 인포바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매출액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근데 저조함에도 이 영업이익은 그냥 꾸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2024년 4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보시면 재무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쵸? 재무 구조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고 유동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고 유동 비율은 굉장히 높고 부채 또한 굉장히 양호하고 엄청난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나중에 추후 빛을 내지 않을까라는 거 좀 약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거는 이제 또 보시면 이 PBR 같은 경우도 0.53으로 현재 이 PBR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나중에 받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자면 주가가 좀 그림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로 뻗어나고 있다. 현재 241선 저항 라인을 받고 주가가 좀 머뭇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현재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점점 빠지고 있어서 이 주가의 흐름도 좀 약간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거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시장도 회복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당연히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고 이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보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주가가 저조한데 하지만 여기서 상승 추세로 그림을 뻗어나가고 있고 241선에서 잘 눌리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가 약간 수익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추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 보시면 간략하게 이런 이슈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왜냐?
인포바잉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게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커머스는 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를 뜻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보셨죠? 우리가 인터넷 거래를 하면 안 쓰는 어플이 없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하나씩은 쓰고 있죠. 이런 어플과 또 관련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추후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커머스 시장이 좀 더 어느 정도 커져야 되는데 현재 이 네이버와 쿠팡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둘 다 이렇게 좀 성장률이 저조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추후 이 AI를 활용한 이 광고와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기대한다. 이 AI가 조금 고도화되면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추후 이 광고 목적으로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거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이 수요도 이 커머스 쪽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또 인포바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유보율이 높다 했잖아요. 회사에 현재 현금이 정말 많아요. 현금이 정말 많고 뭐 주식 규모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추후 긍정적인 그림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지만 인포바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대 주주 비율이 굉장히 적고 이제 17.44%밖에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현재 현금도 너무 많고 자사주도 너무 많은데 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또 아니고 대주주 지분이 낮다 보니까 이런 횡령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자면 가치주로서도 뭐 빛을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는 있지 않잖아요.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체 이런 주가의 현재 가격은 PB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고 또 유보율도 많지만 자사 조각 이런 이슈도 큰 이슈가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인포바에는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약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241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돌리고 있고 여기서 정배열 패턴 그려가고 있고 여기서 몇 번의 양봉 나타나 준다면 추가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인포바인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연 멘토 김정재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